혹시 이런 이상한 점에 대해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루에 단 한 끼만 먹고 땡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걷고 잠도 아주 적게 자는 스님들의 몸은 그토록 가볍고 마음은 맑으며 기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걸까요? 반면 일반 사람들은 단 하루만 저녁을 굶어도 초조하고 불편해하며 심지어 그것을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 첫 순간부터 모순이 나타납니다. 소박할수록 더 평온하고 몸과 마음에 무언가를 덜 채워 넣을수록 오히려 더 여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동안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 왔던 것이 음식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습관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아주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고행이며 저녁을 굶는 것이 몸을 약하게 만들고 수행자가 먹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시대를 돌아보면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결코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오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계율인 오후 불식은 수행자를 마르고 기진맥진하게 만들거나 기력을 잃게 하려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왜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먹는 행위가 진정으로 마음을 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망상을 키우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은 단순한 계율이 아니라 내면으로 곧장 이어지는 문이 아닐까요? 저녁에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인가요? 아니면 습관 때문에 먹는 것인가요? 육체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달래고 있나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저녁 식사 시간이 마음이 가장 약해지기 쉬운 때라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피로를 잊기 위해 먹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먹으며 기나긴 하루가 모든 깨어있음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먹습니다. 하지만 수행자에게 바로 그 시간은 내면으로 돌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오 이후에 먹지 않는 것은 도피처를 끊어내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평온함이 바로 거기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초기 불교가 2000년 넘게 지켜온 그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왜 출가자는 하루 한 끼만 먹을까요? 왜 이 계율은 현대 과학이 이제야 간신히 엿보기 시작한 깊은 차원에서 신체 건강과 정신, 그리고 내면의 삶에까지 맞닿아 있는 것일까요? 한 분의 스님이 아침길을 탁발하며 걷듯 가볍고 맑게 어떤 불필요한 욕망도 지니지 않은 채 천천히 이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적게 먹는 것이 고통을 참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 한 끼 식사에 대해 들을 때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결코 육체를 괴롭히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후 불식은 육체를 학대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계율은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고 생겨났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출가자들은 요리하지 않았고 음식을 비축하지 않았으며 입맛에 따라 메뉴를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바루를 들고 마을을 한 걸음씩 걸으며 공양받은 것을 받아 딱 그 시간 동안만 식사했습니다.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아니었으며 더 찾을 필요도 모아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후 불식의 아름다움은 한 끼를 내려놓을 때 마음의 집착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 몸은 스스로 자연의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저녁 식사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밤은 침묵으로 열리는 문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 근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행자는 감각을 쫓지 않고 욕망을 쫓지 않으며
음식이 주는 위안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먹을 뿐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관점에서 하루 한 끼는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입니다.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저녁만 되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는 그 아주 교묘한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현대인의 삶은 이와 아주 정반대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가장 쉬고 싶어 하는 시간, 가장 지쳐있는 상태에서 가장 많은 양의 저녁 식사를 합니다. 반면 옛사람들, 특히 수행자들은 해가 막 떠오른 시간, 몸이 가장 맑고 깨어있을 때 식사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 한 끼가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고행이라고 오해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수행자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강합니다. 가벼움에서 오는 강함, 안정된 에너지에서 오는 강함, 마음의 순수함에서 오는 강함입니다. 오후불식은 자신을 굶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게중심을 몸에서 마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감각을 채우기 위해 사는 대신 깨어있음을 위해 봉사하고 밀려오는 식탐을 쫓는 대신 모든 갈망의 근원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행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저녁 식사를 포기할 때 수행자는 단지 한 끼의 식사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무명의 가장 큰 조각 중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음식으로 보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슬퍼서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피곤해서 먹고, 외로워서 먹고, 한가해서 먹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저녁 식사는 대개 배고픔이 아니라 공허함을 채우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수행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그 공백을 그대로 열어둡니다. 밤이 커다란 거울이 되게 하고 음식으로 덮어버리는 대신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둡니다. 그렇기에 오후 불식은 굽는 계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계율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몸이 무엇을 일깨워주는지 보며 만족을 얻지 못할 때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봅니다.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의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찰에서 지혜가 피어오릅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하루 종일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뺏겨지지 않았을 때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때 식사하면 몸이 무겁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수면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발걸음이 아주 낯설 정도로 여유롭고 무기력하거나 둔탁하거나 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훨씬 투명해짐을 분명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녁을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수행이 더 깊어지고 아주 미세한 번뇌조차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후 불식은 금지가 아니라 몸을 가볍게 하여 마음이 밝아질 자리를 내어주라는 부드러운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현대의학과 생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인간의 몸은 본래 낮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두워지면 쉬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끼만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우연히 일치합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은 현대 과학이 이제야 막 설명하기 시작한 그 이치에 정확히 맞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후불식이라는 계율에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가는 문이 차츰 열립니다. 그 단순함 이면에는 육체와 호흡,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마음의 흐름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는 수행자를 그저 가볍게 만드는 것을 넘어 밝고 깨어있게 하며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루 한 끼가 그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임을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스님이 아침에 한 끼를 드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본연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이를 측정할 현대 과학이 없었지만 인간의 몸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습니다. 소화기관은 아침과 점심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오후와 저녁에 가장 약해집니다. 즉, 아침을 제때 먹는 것은 순리이고 저녁을 많이 먹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일입니다. 하루 한 끼를 먹으면 전체 시스템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간은 더 많이 쉬고 장은 더 맑게 정화되며 내장은 하루 종일 이어지던 소화의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은 탁한 물이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입자들은 모두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부분만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는 수행자가 호흡을 더 잘 느끼고 내면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더 잘 인지하며 무엇보다 마음의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과학에서는 이 과정을 세포의 자가 치유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소화할 필요가 없어지면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합니다. 낡은 세포는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됩니다. 음식을 처리하는 데 쓰이던 에너지는 뇌와 신경계를 기르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포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각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를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배불리 먹으면 마음은 되게 무거워지고 집중하기 어려우며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먹으면 마음은 더 밝아지고 감각은 예민해집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 수행자는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항상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먹습니다. 에너지가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지도 않으며 당분이나 기름기, 자신을 달래기 위해 과식하는 습관 등 감정의 지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몸은 명확하고 가벼우며 변동 없는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행자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초인적인 의지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의 몸이 에너지를 더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음식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지면 혈당은 요동치지 않으며 그런 상태는 마음을 아주 평온하게 만듭니다. 본래 인간의 몸은 하루에 3번씩 배불리 먹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인류는 음식이 생길 때 먹었고 보통 한 번에 주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루 한 끼만 먹는다고 해서 많은 이들의 생각처럼 몸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의 진화에 아주 가까운 작동 방식으로 몸을 되돌려 놓습니다. 이것이 왜 수행자들이 한 끼만으로도 버틸 뿐만 아니라 아주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몸도 마음도 호흡도 모두 가볍습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산매가 쉽게 피어나고 산매 속에서 지혜가 밝아집니다. 소화기관을 맷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돌아가면 쉴 틈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뱃속으로 쏠리고 마음도 항상 포만감, 맛, 식탐이라는 감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만 먹으면 그 맷돌은 한번 깔끔하게 돌아가고 나서 오후와 저녁 내내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그 휴식 시간이 너무도 길어서 몸은 더 깊은 기전들을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현대 과학이 말하는 재생, 해독, 자가치유의 메커니즘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메커니즘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몸이 제때 쉬면 마음은 스스로 밝아진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대인들이 가끔 그 정확성에 놀랄 정도로 진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경이로운 점은 몸이 건강해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지 않으면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고 배가 부르지 않으면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으며 육체가 저녁 식사에서 해방되면 마음 역시 입을 통해 작동하던 수많은 무명의 습관들로부터 해방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행자가 명상에 더 쉽게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능숙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뿜어내는 잡음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리듬으로 움직이는 몸이야말로 맑은 내면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후 불식은 정확히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몸을 몸의 자리에, 마음을 마음의 자리에 돌려놓아 일반인들은 저녁 식사에 가려져 닿지 못하는 그 가장 깊은 층위를 수행자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내는 아주 당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움직임은 반드시 몸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몸이 무겁고 정체되어 있고 무기력할 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위장이 항상 가득 차 있을 때 호흡을 느끼기란 힘듭니다. 온 에너지가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너무 무겁게 먹은 식사를 소화하는 데 휩쓸려 버렸을 때 내면의 미세한 진동을 알아차리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행자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을 마음보다 앞세우지 않지만 몸이 통로라는 것을 압니다. 그 문이 돌과 먼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알아차림이라는 가벼운 바람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 한 끼만 먹을 때 몸은 딱 알맞게 작용합니다. 적당하고 단출하며 민첩하고 마음에 짐이 들지 않습니다. 육체의 요구가 줄어들면 마음이 시중을 들어야 할 일도 줄어듭니다. 몸이 요구하지 않으면 마음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몸의 가벼움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이라도 점심을 가볍게 먹고 저녁을 굶어보면 호흡이 깊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머릿속의 소음도 한결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온종일 불던 바람이 잦아든 수면처럼 말입니다. 물이 맑아져야 비로소 달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소와 피로, 그리고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으로 가득 찬 몸은 무거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무거운 마음은 다시 지친 몸을 이끌고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가장 정상적인 상태인 양 그 무거움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마음을 끌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비춰낼 수 있도록 충분히 맑은 몸으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마음을 호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늦은 밤의 야식, 강한 맛, 자극 등 우리가 몸에 집어넣는 모든 것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파문이 많을수록 마음은 들여다보기 어려워집니다. 저녁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을 하나 줄이고 물결을 가라앉히며 마음이 고요해질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호수에 물결이 일면 바닥을 볼 수 없지만 고요해지면 구름의 그림자조차 선명하게 비친다는 것을 수행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몸의 가벼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삼매에 들기 위한 기초이며 삼매는 마음을 보기 위함이고 마음을 봄으로써 지혜가 피어납니다. 몸이 피곤하면 명상 중에 졸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몸이 배부르면 혼침에 빠지기 쉽습니다. 몸이 무거우면 호흡이 깊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몸이 항상 음식 처리에 바쁘면 내면이 가라앉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길에 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입의 즐거움을 위해 몸을 기르지만 수행자는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몸을 기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두 방향입니다. 수많은 옛 경전에서 부처님은 모든 감각 속에서 깨어있을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식탐에 의해 감각이 크게 지배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배가 가득 차면 모든 감각이 흐릿해집니다. 몸이 무거우면 마음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반면 가벼운 몸은 모든 감각이 아주 섬세하게 드러나는 대지와 같습니다. 오르내리는 숨결 하나도 느낄 수 있고
작게 일어나는 분노의 흐름도 볼 수 있으며 탐욕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도 즉각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음식에 의해 가려지는 것도, 무거운 저녁 식사에 짓눌리는 것도, 피로감이 만들어낸 두꺼운 벽도 없습니다. 수행자에게 이러한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은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명확히 보기 위함입니다. 몸이 가벼우면 감각이 또렷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오후불식이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방편입니다. 육체를 걸림돌이 아닌 마음의 든든한 동반자로 만들어주는 방편이며 저녁 식사의 무거움에 끌려가지 않고 매 호흡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해주는 방편입니다. 세상을 걷는 매 걸음이 여유롭고 깨어있으며 명상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방편입니다. 육체는 버려지거나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길러지며 딱 알맞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올바르게 길러질 때 마음은 스스로 밝아질 길을 찾습니다. 오랜 시간 수행한 분들이 매 호흡 속에서 깊이 체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은 일상 속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의해 쉽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먹는 식사 한 번이 욕망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고 익숙한 맛이 기억을 깨울 수 있으며 무거운 저녁 한 끼가 그날 밤의 명상을 통째로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후불식을 출가자의 삶에 도입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몸의 식탐에 끌려가지 않고 대신 육체가 깨어난 마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루에 단 한 끼만 먹을 때 삶은 극도로 단순해집니다. 오늘 저녁엔 무엇을 먹을지, 내일은 어떤 메뉴로 바꿀지, 오늘은 무엇이 먹고 싶은지와 같은 고민이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소한 선택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선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식사를 한번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행자는 미각에 대한 망상이라는 가장 교묘한 번뇌의 흐름 하나를 끊어냅니다. 수행자는 먹는 행위에 맞서기 위해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감각을 쫓아가는지를 분명히 보기 위해 한 끼를 먹습니다. 아침에 그들은 알아차림을 유지하며 식사합니다. 음식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그것을 느끼고 알고 받아들이면서도 오후나 저녁을 위해 더 맛있어야 한다거나 더 많아야 한다거나 특별해야 한다는 요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후와 저녁이 되면 그들은 한가로워집니다. 더는 먹는 것에 대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음식에 대한 기억에 이끌려가지도 않으며 식탐에 발목을 잡히지도 않습니다. 밤은 명상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이 됩니다. 위장의 묵직함도, 소화 과정에서 오는 몽롱함도, 당분이 마음을 흐트려 놓는 무기력함도 없이 이슬처럼 가벼워집니다. 깊은 산매는 억지로 특정 자세를 취하려고 애쓴 결과가 아니라 저녁 식사로 인해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 하나가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배불리 저녁을 먹은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은 고요함에 빠져들기 어렵고 생각은 탁한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갑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머리는 계속 맴돌고 호흡은 얕으며 심장 박동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아침만 먹고 저녁을 비워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호흡은 길고 느리며 머릿속은 맑고 텅 비어 있습니다. 온몸은 비워져 있으면서도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수면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아주 가볍게 찾아옵니다. 그 상태야말로 명상과 알아차림, 깨어있음과 바른 통찰을 위한 최고의 토양입니다. 몸이 비워지면 마음이 집착할 곳이 줄어듭니다. 탐욕의 생각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금방 알아차리고 분노의 마음이 스치면 즉각 인지하며 작은 불안이 일어나도 분명하게 느낍니다. 맛에 가려지거나
묵직한 저녁 식사에 덮이거나 식후의 둔한 상태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맑게 갠 하늘처럼 온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식사는 그 자체가 수행법이 됩니다. 비록 그것이 명상이나 독경, 관법처럼 통상적인 의미의 수행법은 아니지만 모든 수행이 놓이는 기초를 변화시킵니다. 수행자가 수시간 동안 명상하고 수백 구절의 경전을 외우며 끊임없이 수행한다 해도 여전히 저녁을 가득 무겁게 먹는다면 삼매가 생겨나기 어렵고 지혜가 발현되기 힘들며 깨어있음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후불식은 단순히 계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삼매와 지혜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즉, 해탈로 나아가는 핵심 덕목 모두에 맞닿아 있는 계율인 것입니다. 마음이 미각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몸이 소화작용에 지배받지 않을 때, 밤이 저녁 식사로 인해 흐릿해지지 않을 때, 수행자는 마치 장애물이 모두 사라진 텅 빈 방으로 들어서듯 명상에 임하게 됩니다. 오직 호흡과 아임, 그리고 아주 순수한 존재감만이 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수행자의 기록을 읽어보았고 그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진리로 수렴했습니다. 마음을 밝히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몸의 요구를 줄여야 하며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덜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끼를 내려놓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실은 대단히 큰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한 끼를 내려놓지만 생명력을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한 끼를 내려놓지만 에너지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한 끼를 내려놓음으로써 평범한 두뇌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깊은 차원을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행자는 단지 식사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쫓고 탐색하고 채워 넣으려는 행위를 줄이며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미각을 이용하던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단순함만이 남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호흡처럼 고요하고 바람 없는 호수처럼 맑으며 동틀 무렵의 새처럼 자유로운 내면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교묘한 탐욕이 하나 있습니다. 소란스럽지도 뻔하지도 거칠지도 않습니다. 이 탐욕은 작은 식탐,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여, 오늘 저녁엔 입을 즐겁게 해줄 뭘 먹을까 하는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탐욕이라 부르지 않지만 수행자는 그것을 똑바로 직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몸이 원하면 마음이 따르고 습관이 생겨나며 자아가 비대해지는 아주 정교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입의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오후불식은 그 소용돌이의 첫 번째 연결고리인 원함을 끊어냅니다. 저녁을 먹지 않을 때 수행자는 매일 오후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 원함을 직면할 기회를 얻습니다. 맛있는 것을 찾고 싶은 마음,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속을 채우고 싶은 마음, 감정을 달래고 싶은 마음, 불안을 얼버무리고 싶은 마음 등 무수히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좌절되는 바로 그 순간 원함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난 딱히 욕심내는 게 아니야. 그냥 기분 좋게 조금 먹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탐욕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있습니다. 음식 한 입이 수년간 지속되는 집착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마치 익숙한 비상구처럼 음식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 지루할 때, 외로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몸은 뭐라도 좀 먹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음식은 미처 똑바로 마주하지 못한 모든 감정을 잠시 대체해주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밤은 사람들이 미각을 이용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시간이 됩니다. 오후불식은 수행자로 하여금 그 문턱에 멈춰서게 합니다. 더 이상 음식으로 도망쳐서도 저녁 식사로 위안을 얻어서도 맛으로 밀려오는 감정을 잊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수행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마주하는 것뿐입니다. 식탐과 마주하고, 불편함과 마주하고, 공허함과 마주하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감정과 마주하며 발버둥치는 자아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배고픔이 지나가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다가 흩어질 때, 과거의 습관이 채워지지 않고 스스로 떨어져 나갈 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원함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습관의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는 왔다가 가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자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들은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습관으로부터의 자유, 미각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삶의 가장 교묘한 형태의 탐욕인 편안해지려는 욕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큰 탐욕을 돈, 명예, 색욕이라고 생각하지만 수행자에게 가장 무서운 탐욕은 미세한 탐욕입니다. 편안해지려는 마음, 입을 즐겁게 하려는 마음, 자신을 조금 음석받게 하려는 마음, 무언가로 공허함을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탐욕은 세상의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수행자가 삼매에 드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마음이 도피처를 찾는 데 익숙해지면 어떤 감정에 직면했을 때 가만히 있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 중에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면 시선을 돌리려 하고, 불안감을 느끼면 위안을 줄 무언가에 매달리려 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로 감정을 회피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명상할 때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미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데 익숙한 사람은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원함에 타협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큰 원함을 내려놓을 힘이 없습니다. 오후 불식은 그 힘을 매일, 매시간, 매일 밤 단련시킵니다. 사실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은 단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배고픔을 느끼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며, 반응하지 않고 식탐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성급하게 채우려 하지 않고 결핍감 속에 꼿꼿이 서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음식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대신 마음이 진실을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소한 것들이 거대한 수행의 푸대를 만듭니다. 수행자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무엇이 무엇을 조종하고 있는지, 음식을 먹지 못할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종류의 망상이 떠오르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미세한 움직임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그들은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저녁 식사로 스스로를 달래지 않고 위안을 얻기 위해 맛있는 것에 기대지 않으며 진실을 피하려고 음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밤의 텅 빈 공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아주 진실해집니다. 도망칠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바로 그곳이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단 하나의 계율이지만 자아를 들여다보는 거대한 문을 엽니다. 한 끼의 식사를 내려놓는 일이지만 집착하는 습관 전체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저녁을 먹지 않는 것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종처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형태의 탐욕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작은 탐욕을 또렷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큰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속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품는 의문 중 하나는 저녁을 안 먹는데 왜 지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걷고 수시간 동안 명상하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답은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돌아가는 리듬에 있습니다. 세 끼를 다 챙겨 먹고 특히 저녁을 거하게 먹으면 몸은 소화, 흡수, 대사, 저장, 해독을 하느라 쉴 새 없이 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소모하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가 일 때문에 온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중 아주 큰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은 탓에 생깁니다. 반면 아침에 한 끼만 먹으면 몸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한 번 식사하고 완벽하게 처리한 뒤에는 푹 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몸을 회복할 만큼 충분히 깁니다. 제때 쉴 수 있게 된 소화기관은 제대로 정비된 기계와 같습니다. 더 강력하고 오래가며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소화 과정에 온종일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면 그 남는 에너지는 뇌, 신경계, 순환계, 면역계 등 다른 기관들로 자연스럽게 분배됩니다. 그 상태에서 수행자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우러나오는 아주 특별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는 에너지 패턴에 익숙합니다. 밥을 먹으면 잠시 깨어 있다가 이내 졸음이 오고,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며 다시 먹으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혈당이 올랐다 떨어지면서 감정도 그를 따라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에게는 이런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없습니다. 혈당, 신경계, 호르몬이 안정을 유지하며 에너지가 먹는 행위로 쏠리지 않습니다. 몸이 크게 요동치지 않을 때 마음은 깊은 고요 속으로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에너지는 방금 밥을 배불리 먹은 사람이 내뿜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 타오르는 등불처럼 잔잔하고 맑은 에너지입니다. 많은 수행자는 오후 불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가벼움은 뱃속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복부가 편안해지며 머리에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수면이 깊고 쉽게 찾아옵니다. 깊은 잠을 잔 다음 날, 그들은 무거운 머리나 나른함, 몽롱함 없이 아주 맑은 상태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녁을 먹고 깊이 잠들지 못한 사람처럼 몸을 질질 끌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처럼 상쾌하게 하루를 엽니다. 이 수면의 질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강인한 에너지를 안겨주는 요소입니다. 저녁을 먹지 않은 사람의 잠은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물로 무거워지거나 혈당 변화로 뒤척이거나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느라 몸에 열이 오르는 일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잠입니다. 이 평온한 수면은 몸과 마음 모두를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시켜줍니다. 외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끼를 먹는 사람의 배고픔은 세 끼를 먹는 사람의 배고픔과 다릅니다. 그것은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지치게 하며 기력을 빼앗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몸을 민첩하게 하고 마음을 깨워주는 맑고 가벼운 공복감입니다. 수행자들은 그 상태를 하나의 이점으로 내면을 살피는 도구로 삼습니다. 가벼운 배고픔은 호흡을 깊게 하고 마음이 지체되지 않게 하며 감각을 또렷하게 해주고 집중력을 갓별인 칼날처럼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 무렵의 약간의 배고픔을 스승으로 여깁니다. 호흡으로 돌아오게 일깨워주는 스승, 마음이 어디로 달아나고 싶어 하는지 보게 해주는 스승, 습관 속이 아니라 깨어있음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스승입니다. 정말 역설적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정작 수행할 에너지가 부족하고 적게 먹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에너지가 넘치니 말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증명할 뿐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정신적 에너지는 자연스레 솟아오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녁 식사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명상을 위해, 관찰을 위해, 맑은 지혜를 위해 쓰이는 연료가 됩니다. 수행자는 천천히 걷지만 결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씩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치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깨어 있으면서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보살핌을 받은 몸이 맺는 결실입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만족감에 빠지지도 기진맥진하지도 않으며 자연의 올바른 리듬을 타는 몸입니다. 그 조화로움 속에서 건강은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남용하지 않는 데서 오며
에너지는 가득 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깨어있음 사이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조화야말로 기나긴 수행의 길을 받쳐주는 든든한 초석이 됩니다. 제과자도 출가자처럼 하루 한 끼만 먹어야 할까요? 이는 많은 사람이 품는 고민입니다. 스님들의 가벼움과 하루 한 끼만 먹는 이들의 평온함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삶은 출가자의 삶과 다릅니다. 요구되는 역할, 의무, 환경, 스트레스 등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오후 불식은 세속의 삶을 떠난 이들을 위해 생겨난 계율입니다. 요리하지 않고 음식을 쌓아두지 않으며 가족의 일이나 책임 같은 세상의 소용돌이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출가자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찍 일어나 수시간씩 명상하고 가볍게 걸으며 말수를 줄이고 접촉을 피합니다. 세속의 골칫거리들의 마음을 뺏기는 일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의 하루 한 끼 식사는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정적인 삶의 리듬과 조화를 이룹니다. 반면 세속에 사는 일반인은 아무리 깨어있음을 지향하더라도 몹시 구체적인 현실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벅찬 업무, 과도한 두뇌 사용, 짧은 휴식, 지속적인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심지어 가족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이 수행자처럼 억지로 하루 한 끼만 먹는다면 기대했던 이로움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맑아지기는커녕 지칠 수도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불안정해질 수도 있으며 가벼워지기는커녕 몸이 버틸 에너지가 부족해 짜증만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몇 끼를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먹느냐입니다. 세속에 몸담고 있더라도 오후불식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정신을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의 맛과 습관에 얽매이는 마음을 줄이는 것, 음식으로 감정을 달래는 일을 덜어내는 것, 몸을 좀 더 가벼운 리듬으로 되돌려 놓는 것, 온갖 미세한 망상을 일으키는 그 탐욕스러운 식사의 굴레에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제과자가 반드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식사하여 저녁 시간을 가볍게 비우고 저녁 식사량을 줄여 수면을 더 깊게 하며 미각에 이끌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을 군것질하는 습관과 분리해보고 가끔은 하루 정도 오후불식을 체험해보면서 늘 기대던 익숙한 피난처 하나를 치웠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일반인들도 가벼운 식사 속에 담긴 깨어있음, 욕구를 대하는 맑은 태도, 몸과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깨어있음이라는 수행자의 정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녁 식사량을 줄이거나 며칠간 아예 저녁을 굶어본 많은 일반인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호흡이 깊어졌으며 가벼운 공복감이 오히려 아주 상쾌했고 놀라울 정도로 숙면을 취한 뒤 다음날 아침에는 전례 없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그들은 내 몸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필요로 했던 것은 마음이었고 마음은 늘 음식을 이용해 스스로를 달래왔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줄이는 것은 겉모습만 그럴싸한 수행이 아니라 아주 세속적이면서도 간결한 방식의 수행입니다. 비워냄으로써 보고, 비워냄으로써 듣고, 비워냄으로써 느끼며 더 이상 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 위해 비워내는 것입니다. 오후불식이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옷은 아니지만 그 정신, 즉 깨어있음, 충분함, 가벼움은 누구나 일상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치입니다. 제과자가 수행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면의 평온은 식사의 횟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온다는 사실만 이해하면 됩니다. 맛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습관이 선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감정의 도피처로 음식을 이용하지 않을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식사한다면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마음은 여전히 가벼울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진짜 내 몸의 필요를 확실히 이해한다면 몸은 늘 건강할 것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끝없는 욕구에 이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후 불식이 열어주는 길입니다. 감요나 극단이 아니라 먹는 행위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보게 해주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아주 짧은 장면 하나로 요약해야 한다면 아마도 대단히 고요한 어느 저녁의 풍경이 될 것입니다. 도마질 소리도 음식 냄새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급하게 무언가를 찾는 분주함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라앉은 육체와 서서히 밝아지는 마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아주 소박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육체는 반드시 많은 것을 채워 넣어야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며 마음도 꼭 무언가로 가득 채워야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때로는 두 끼 식사 사이의 텅 빈 공백이야말로 내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살짝 배고픔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려 하는지를 정확히 보게 해주는 때입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하나 덜어낼 때 비로소 우리가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후 불식은 얽매이기 위한 규율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러운 초대장입니다.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보라는 초대. 몸이 숨쉴 공간을 내어주라는 초대. 마음이 고요히 머물 자리를 마련해보라는 초대입니다. 어쩌면 어느 저녁 식탁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채 잔잔해져가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열리며 삶이 마치 바람이 지나간 뒤의 호수처럼 투명해지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루 한 끼만 먹어서가 아니라 습관 하나를 덜어내고 도피처 하나를 줄였으며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자기 위안의 메커니즘 하나를 덜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덜어냄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평온은 음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 있다는 것을.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작은 울림이 있거나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가벼워졌거나 혹은 어떤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면 그것을 이슬 맺힌 새싹처럼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올바른 질문 하나가 아주 긴 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식사를 조금 더 일찍 해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녁을 굶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감정이 나타났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와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누군가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던 캄캄한 구석을 비추는 작은 빗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이 의미 있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내면으로의 여행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깊은 호흡으로, 맑은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아주 깊은 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맑음에서 다시 시작되는 듯한 아주 가벼운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